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은자입니다. 올해로 75살이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제 75번째 생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세월이 참 빠르구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지나간 날들이 떠올랐죠. 젊었을 때는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새 아이를 키웠던 그 시절, 힘들었지만 행복했답니다. 큰 아들 민우, 작은 아들 준우, 막내딸 수연. 자식들이 자라는 걸 보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가족이 함께여서 행복했죠.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어느새 다 컸어요. 큰 아들 민우는 사업가가 되었고, 작은 아들 준우는 회사원, 막내딸 수연은 선생님이 되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한 시기였답니다. 손주들도 태어나고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떠들썩하게 지냈어요. 그때만 해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2년 전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저를 찾아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다들 자기 살기도 바쁠 텐데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 제 75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축하해줄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아침이었죠. 거울 앞에 앉아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하는 생각에 문을 열었더니 뜻밖에도 큰아들 민우가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좋은 제안이 있어서 왔어요. 민우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몰랐죠. 이 방문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민우가 들고 온 제안, 그게 바로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가 살라는 말이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았죠. 나를 버리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최고급 시설의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같은 연배의 분들과 어울리실 수 있어요. 민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섭섭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도 있었죠. 거기 가면 너희들은 얼마나 자주 보러 올 수 있니? 제가 물었어요. 당연히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건강도 챙기고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민우의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직접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민우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어떤 곳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다음 날 민우와 함께 실버타운을 방문했어요. 처음 본 실버타운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외관, 잘 가꾸어진 정원, 친절해 보이는 직원들. 로비에서 우리를 맞이한 직원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편하게 구경하세요. 실버타운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제 마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쾌적한 개인 룸, 다양한 운동시설, 도서관, 영화관.
심지어 미용실과 옷가게까지 있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프로그램 보세요. 요가원에 미술 음악 수업도 있고 독서 모임도 있네요. 민우가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설렘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새로운 취미를 가져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근데 민우야, 이런 좋은 곳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머니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어머니 행복이 최우선이니까요. 민우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걱정이 남아 있었죠. 그래도 난 여기서 아무도 모르는데 외롭지 않을까? 그때 마침 한 할머니가 우리 옆을 지나가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죠. 새로 오시나 봐요. 저는 박순자라고 해요. 여기 온 지 2달 됐어요. 처음엔 저도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매일이 즐거워요. 순자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입주를 결심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컸죠. 입주날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두 와서 저를 배웅해줬어요. 눈물도 났지만 그 눈물 속에는 설렘도 있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자주 올게요. 민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도 자주 놀러 올게요. 손주들이 외쳤죠. 제 개인 룸에 짐을 풀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지만 왠지 모르게 희망이 느껴졌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첫날 밤을 보냈어요. 실버타운에서의 다음 날은 정말 특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낯선 천장이 보이더라고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어제의 일들이 떠올랐죠.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지. 방 안을 둘러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내 물건들이 보였어요. 창문을 열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들어왔죠. 멀리 보이는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김은자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문을 살짝 두드리며 직원이 알려주더라고요.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곧 이런 서비스에 익숙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에 가보니 벌써 여러분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어제 만났던 순자 할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은자 씨, 여기 와요. 우리랑 같이 앉아요. 순자 할머니 옆에 앉으니 다른 분들도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마음이 편해졌죠. 저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작년에 왔어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말숙이에요. 한 달 전에 왔죠. 아직도 적응 중이에요. 맞은편의 할머니도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고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실버타운의 일상,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각자의 인생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식사 후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친절한 직원이 실버타운의 시설들과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오늘 오후에는 요가 수업이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보세요. 요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운동이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참여하기로 했죠. 요가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몸이 좀 뻣뻣하긴 했지만
강사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셔서 따라할 만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은자 씨, 내일은 원예 수업이 있어요. 같이 가볼까요? 순자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그래요, 좋아요. 꽃이랑 나무를 가꾸는 게 좋았는데 요즘엔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갔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해 갔죠. 얼마 안 지나서 민우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여기 와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매일 뭔가 배우는 게 있어서 좋아. 민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아마도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했던 모양이에요. 다행이에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우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전에는 아이들이 찾아오길 기다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걸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 새로 사귄 친구들, 배운 것들 들려줄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시간이 더 흘러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원예나 미술 수업에 참여했죠. 저녁에는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고요. 특히 원예 수업에서 키운 화초들이 제 방을 가득 채우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화초들에게 물을 주고 이야기를 건네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얘들아, 잘 잤니? 오늘도 예쁘게 자라주렴. 이렇게 말하는 제 모습을 보면 스스로도 웃음이 나왔어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이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항상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가끔은 가족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옛날 집이 생각나 우울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새로 사귄 친구들이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은자야, 우리 같이 산책 갈까? 바깥 공기 쐬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순자 할머니와는 동갑이라 서로 말을 놓기로 했어요. 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환해지곤 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변해갔어요. 전에는 몰랐던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요가를 통해 몸이 유연해졌고 미술 수업으로 창의력이 생겼어요. 독서 모임에서는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며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고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전에는 늘 과거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생겼고요. 나이 들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실버타운에서의 첫 3개월을 보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항상 행복하기만 했다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식당 음식의 질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다거나 청소가 예전만큼 꼼꼼하지 않다거나 하는 거예요. 요즘 음식이 좀 맛이 없어진 것 같지 않아? 어느 날 점심 식사 때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러게.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저도 동의했죠. 하지만 그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들도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고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항상 밝게 웃으며 인사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무표정하게 지나가곤 했죠. 김은자님, 오늘 요가 수업은 강사님 개인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체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죠.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의료 서비스였어요.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24시간 의료 지원을 약속받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밤 옆방의 이영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우리가 급하게 직원을 불렀지만 대응이 너무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당직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요. 결국 119를 불러 병원으로 모셔야 했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입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이런저런 불평들이 오갔어요. 요즘 직원들 태도 봤어? 너무 불친절해졌어.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곳인데 이게 뭐예요? 저도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처음에 느꼈던 설렘과 기대가 사라지고 대신 실망과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어요. 김은자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대답뿐이었죠.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면서 실버타운 내 분위기도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서로 웃으며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던 입주민들이 이제는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은자야, 요즘 기분이 어때?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글쎄, 처음에 느꼈던 그 설렘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넌 어때? 나도 그래. 가끔은 여기 온 걸 후회하기도 해. 순자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에 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갑자기 한 할머니가 쓰러진 거예요. 모두가 놀라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한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119 좀 불러요. 왜 다들 가만히 있어요? 그제서야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결국 그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였죠. 이 사건 이후로 실버타운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입주민들은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관리사무소에 항해 방문을 하는 사람들도 생겼죠. 우리가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사는데 이게 뭡니까? 기본적인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관리사무소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죠.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내가 정말 여기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이제 3개월 지났으니 서비스 줄여도 돼. 어차피 계약금 다 받았잖아. 맞아.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진심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직원들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노후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순자 할머니를 만났을 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순자야, 난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 은자야,
처음과는 너무 다르잖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토록 기대했던 실버타운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러던 중에 제 막내딸 수연이 찾아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수연에게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나빠지는 상황들, 늘어나는 불만들, 그리고 제 마음속의 불안까지. 수연은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더 꼼꼼히 알아보고 결정했어야 했는데. 수연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울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을 이렇게 불안과 실망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 슬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실버타운에 온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엔 모든 게 새롭고 좋았지만 점점 가족들과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답니다. 입주 초기에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손주들과 함께 와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갔죠. 그때만 해도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여기 오니까 좋으세요? 큰아들 민우가 물었던 게 기억나요. 그럼 너희들 덕분에 편하게 지내고 있지. 그때 전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방문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2주에 한 번,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죠.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매일 안부 전화가 왔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요즘 왜 안 와? 수연의 목소리가 약간 당황한 듯 들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여기 왜 왔나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울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더 서럽더라고요.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어요. 옆방의 순자 할머니가 제 모습을 보고 걱정했어요. 은자야, 무슨 일 있어?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괜찮아.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큰아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야, 엄마야. 요즘 잘 지내니? 네, 어머니.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래, 바쁘구나. 엄마한테 올 시간은 없겠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시간 내서 꼭 찾아뵐게요. 하지만 그 다음이 언제일지 알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작은 아들 준우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준우야, 엄마 보고 싶다. 엄마, 저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요즘 애들 학원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그래. 애들 공부가 중요하지. 마음속으로는 나보다 중요하냐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가족들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실버타운의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요가도 하고 노래교실도 다녔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진 못했어요. 밤이면 옛집에서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모습. 명절이면 북적거리며 떠들썩하게 지내던 시간들. 그 모든 게 그리웠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진 것 같고
머리카락은 더 하얘진 것 같았어요. 실버타운의 다른 분들도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곤 했죠. 다들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어느 날은 로비에 앉아 현관만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누군가 들어올 때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인가 하고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매번 실망했어요. 김은자님,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직원의 말에 힘없이 일어났어요. 식당으로 가는 길에 문득 생각났어요. 오늘이 수연이 생일이구나.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생일 축하한다. 엄마, 제 생일 기억하고 계셨네요. 고마워요. 그래. 잘 지내니? 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시간 내서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딸아이 생일날 케이크에 촛불 켜주고 노래 불러주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구나 싶어서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어요. 이렇게 살다 끝내는 건가? 저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가족들과 멀어진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같이 사는 사람들과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 저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운동실로 갔어요. 요즘 들어 허리가 아파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은자야, 우리 천천히 해보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순자야. 우리 나이에 맞게 하면 되지. 하지만 운동실에 들어서자마자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이미 몇몇 분들이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우리를 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빈 자전거에 앉아 천천히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아니, 두 분은 왜 이렇게 느리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써야 하는데.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참고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저희도 곧 마치고 나갈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할머니가 와서 말을 보탰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 이 말에 순자 할머니가 화를 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도 똑같이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어요. 저도 참지 못하고 말했죠. 맞아요. 우리가 뭐 공짜로 있는 줄 아세요? 순간 운동실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다른 분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어요.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이 시간에 와서 운동기구를 독차지하면 어떡해요? 독차지라뇨? 우리도 돈 내고 사는 거예요. 왜 운동을 못 해요? 그렇게 운동할 거면 아예 오지를 마세요.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평소에는 인사도 나누고 친하게 지내던 분들인데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어르신들, 무슨 일이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직원이 중재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결국 저와 순자 할머니는 운동실을 나왔죠. 에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같이 살면서. 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게.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온 건 아닌데. 그날 이후로 실버타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많아졌죠. 식당에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 식사를 했어요. 저는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밖에 나가면 누군가와 마주칠까봐 불안했거든요.
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자야,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니야, 순자야. 우리도 여기서 살 권리가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가 왔어요. 시설 이용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입주자들 사이에 네 편, 내 편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편을 들어주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우리를 멀리하는 것 같았어요. 은자 씨, 순자 씨, 두 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편해졌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따끔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자야, 우리 어떡하면 좋을까?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어. 나도 모르겠어, 순자야.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입주자들을 모아놓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거죠. 로비에 모든 분들을 모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하나둘 말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곳에 온 거 아닌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여기 왔을 텐데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순자 할머니도 말을 보탰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죠. 사실 저도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강해지고 싶어 운동을 하는 건데.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었던 거네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날의 대화는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앞으로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행복해질 권리가 있잖아요. 순자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날 이후로 실버타운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양보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이곳에서의 갈등은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가족들과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인생에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드는 순간이 있어요. 저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왔답니다. 그날은 제 손녀 지아의 7번째 생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설렜죠. 지아를 위해 예쁜 인형을 선물로 준비했어요. 분홍색 리본으로 정성스레 포장도 했답니다. 우리 지아가 이걸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선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죠. 실버타운의 규칙상 외출이 쉽지 않다는 것을요. 특히 밤에 열리는 행사에는 참석하기 어려웠어요. 이런 규칙이 왜 있는 거야?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막내딸 수연이었죠. 엄마, 오늘 지아 생일 파티예요. 오실 수 있으세요? 수연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 있었어요. 수연아, 나도 가고 싶은데 여기 규칙이 그렇대. 밤에 외출하기가 어려워. 목이 메었어요. 엄마, 정말 못 오세요? 지아가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실망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 미안해. 규칙이 그렇대. 다음에 보자. 힘겹게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손녀의 생일 파티에도 가지 못하는 할머니. 제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아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흐느끼며 중얼거렸어요. 방 안에 홀로 앉아 오열했어요. 지아의 웃는 얼굴, 할머니하고 부르며 달려오던 모습, 제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던 모습, 그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자책감에 몸부림쳤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할머니였어요. 은자야, 괜찮아? 우는 소리가 나서.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문을 열자 순자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은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순자 할머니 앞에서 또다시 눈물이 터졌어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지아의 생일 파티에 가지 못하는 것, 가족들과 점점 멀어지는 것, 이곳에서의 외로움과 답답한 모든 것을요.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품 안에서 한참을 울었죠. 은자야, 울지 마. 우리 여기서 나가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순자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나가다니. 그게 말이 돼?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말했어요. 왜 안 돼?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야. 여기서 이렇게 시들어가긴 아까워.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확 깨닫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순자야, 너 말이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정말 나가자. 결심이 섰어요.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손길에서 따뜻함과 용기를 느꼈어요. 은자야,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은 그쳤지만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죠.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순자야, 우리가 정말 나갈 수 있을까? 계약도 있고. 문득 현실적인 걱정이 들었어요. 걱정 마.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어. 순자 할머니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실버타운을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든 게 불확실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해요.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거예요. 결심을 하고 나니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순자 할머니와 저는 실버타운의 문제점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은자야,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을 적어보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순자 할머니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방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어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하나씩 떠올리며 적어나갔죠. 기억나? 처음 왔을 때 친절하던 직원들이 어느 순간부터 불친절해졌잖아. 제가 말했어요. 맞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우리 부탁을 무시하기 일쑤였지.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쳤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을 더듬어 문제점들을 적어 나갔어요. 불친절한 직원들의 태도 변화. 점점 맛없어지고 양도 줄어든 식사. 외출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 프로그램 축소와 질 저하. 의료 서비스 부실. 시설 관리 소홀. 목록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다니. 우리가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죠. 은자야,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참고 살았다니 믿기지 않아. 순자 할머니의 말에 저도 동감했어요. 그러게. 이제라도 이걸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해.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 우리는 밤새 증거를 모으고 정리했어요. 사진도 찍고 다른 입주자들의 증언도 녹음했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관리자를 만나러 가자.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순자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관리 사무실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다른 입주자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었죠. 할머니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화이팅! 힘내세요. 그 말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관리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관리자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르신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우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관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때 순자 할머니가 나섰어요. 우리가 왜 계약을 해지하려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이 증거들을 보세요.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을 관리자 앞에 펼쳐놓았어요. 사진, 녹음 파일, 상세한 기록들. 관리자의 안색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이건 관리자가 말을 더듬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어요. 계약을 해지하고 떠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관리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료들을 뒤적이기만 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고개를 들더니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계약 해지에는 위약금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미 그 부분도 준비해 왔어요. 그 위약금이 부당하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불이익을 고려하면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할 상황이에요. 관리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인가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 주시는 건가요? 순자 할머니가 확인하듯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절차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약 해지 절차를 시작했어요. 퇴소 날짜, 보증금 반환, 짐 정리 기간 등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죠. 일주일 후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겁니다. 관리자가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순자야, 우리가 해냈어. 드디어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제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은자야. 우리가 함께하니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어. 순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입주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할머니들 대단하세요. 우리도 용기를 내야겠어요. 한 할아버지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일주일 후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선 안 돼요. 우리도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새로운 여정은 여기서 시작되었어요. 실버타운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실버타운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었죠. 짐을 싸는 동안 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기쁨,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은자야, 정말 떠나는 거야?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래, 순자야. 드디어 우리 삶을 되찾는 거야. 제가 대답했죠. 우리는 함께 아파트를 구했어요. 가족들 근처에 있는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죠. 이사날 실버타운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순자야, 우리 해냈어. 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순자 할머니도 기쁨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새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가능성들이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은자야, 이제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어. 늦잠 자고 싶으면 자고, 밤에 산책 가고 싶으면 가고. 순자 할머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순자야.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야. 짐을 풀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가족들과 더 자주 만나기,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취미 시작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그날 밤 새 집 창문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나의 삶을 살게 되는구나.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죠. 바로 가족들과의 모임이에요.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를 했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고 집안 곳곳을 정리했어요. 순자 할머니도 와서 도와주었어요. 은자야, 긴장되니?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응, 조금.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거라서. 제가 대답했죠. 초인종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자 손주 지아가 제일 먼저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아의 목소리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어서 자식들과 손주들이 들어왔어요. 집안이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를 했어요. 자식들은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큰아들 민우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실버타운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민우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아니야, 너 덕분에 오히려 좋은 경험을 했어. 그리고 소중한 친구도 얻었고.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순자 할머니도 따뜻하게 웃어주었죠. 엄마, 우리가 엄마를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작은 아들 준우가 말했어요. 그래, 이제부터라도 자주 보자. 내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제가 대답했어요.
딸 수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자주 볼 수 있겠죠? 지아도 할머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그럼 이제 언제든 와도 돼. 할머니 집이 가까워졌잖아.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나누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느껴졌죠.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멀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가족이랍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순자 할머니처럼 소중한 친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새 집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와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바로 노인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이었죠. 은자야, 우리가 겪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 순자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그래, 우리 경험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겠네. 저도 동의했죠. 우리는 지역 노인복지관에 연락해 강연 기회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긴장되었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용기를 냈어요. 강연장에 들어서자 많은 분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실버타운에서 탈출하신 할머니들이세요. 한 분이 물으셨어요. 네, 맞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대답했죠. 강단에 올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실버타운에서의 경험,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간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처음에는 저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함께 힘을 모으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순 없어요. 우리도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예요. 제가 덧붙였죠. 강연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강연 후 여러분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할머니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활동은 계속되었어요. 다른 복지관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고 심지어 방송 출연 제안도 받았죠. 은자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다니 믿어지니? 순자 할머니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어요. 그래, 순자야, 우리의 경험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줄이야. 여러분, 인생에는 끝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을 믿고 도전하세요.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빛날 거예요. 실버타운은 우리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자유와 존엄성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진정한 행복은 편안함이 아닌 우리의 선택에서 온다는 거예요. 실버타운이 모두에게 나쁜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각자의 필요와 원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살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실버타운이 더 나은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진정한 의미의 집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공유하셔서 지인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좋은 이야깃거리가 될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